해봐야겠다. 우리 룰라 대통령하고 이렇게 약간 어깨에 이렇게 손을 네. 얹은 네. 그 모습. 요번에 네, 그 G7 정상회담으로 캐나다에 가서 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만남을 특히 진보 매체들이 많이 주목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룰라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공통점이 있다 하면서 음, 두 사람 다 소년공 맞아, 출신이고, 맞아. 예, 소년공 시절에 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쪽 팔이 다쳐가지고 이제 그 장애 때문에 군대도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룰라 대통령은 12살 땐가 그 염색 공장에 다니다가 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하여튼 새끼손가락이 잘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브라질에 살 때 그때도 룰라 대통령은 항상 대통령 후보였는데 음,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면 그렇게 손을 계속 손을 듭니다. 아, 손가락 네 개밖에 왼쪽 예, 이게 손가락. 없다는 예, 걸 좀 보여주기 썩어요. 위해서 자기 이렇게 아, 손가락 잘린 자기는 이제 소년공 출신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느라고 손을 항상 이제 보여주곤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신문에서도 저 두 사람은 만남을 이제 그러면서 그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서 쭉 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은 두 사람 다 이제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정치 음, 생명이 끊길 뻔했다가 그 기사 회생한 공통점도 있다 그랬는데 왜냐면 그 룰라 대통령이 네, 거기는 브라질은 4년 중임제예요. 연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룰라 대통령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음, 동안 중임을 한 다음에 한 텀 뛰어서 요번에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그 세 번째 대통령이 된 전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그 브라질의 석유 공사라고 있어요. 네. 석유 공사라고 제일 큰 그 공사와 또 제일 큰 건설 회사 말하자면 무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설 회사 현대건설입니까? 그 건설 회사와 공사 사이에 저기 일을 주고 이제 수주를 받고 하면서 여기 고위 공직자들이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뇌물을 받았는데 네네. 그중에 룰라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연루돼서 그때 그 바닷가에 있는 트리플렉스 네. 3층짜리 펜트하우스 제일 높은 아파트를 룰라 대통령이 받았다는 그게 이제 걸려서 그때 12년형을 받았어요. 네, 오, 12년형을 받고 실제로 수감이 돼서 500일 정도 감옥에 있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이거를 음,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난 2022년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세 번째 대통령이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쓰면서 이 사람이 그때 대법원에서 왜 무죄 판결을 내렸냐면은 하급심 법원에서 검찰과 공모를 해서 법원과 검찰이 공모를 해서 룰라 대통령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 유죄를 했다 했는데 이건 음, 사실이 아니고요. 네네. 사실은요? 사실은 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는 네. 그 하급심, 그러니까 지방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고급 아파트를 받은 그 뇌물이 무죄가 된 게 아니고 네네. 관할권이 없는 하급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무죄다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네.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범죄 혐의가 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검찰이 조작한 게 아니고 룰라 대통령의 뇌물 유죄도 역시 검찰이 판사와 법원과 담합을 내서 내린 게 아니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네네. 룰라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 사람이 집권 시기했던 시기에 진짜 브라질 역사상 가장 눈부신 황금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였냐면은 룰라가 좌파 정권의 수장이었지만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음, 철저히 성장을 위주로 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펴서 네. 브라질의 눈부신 그 시기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시기에 브라질이 월드컵도 개최하고 올림픽도 열고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 세 번째 대통령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룰라 대통령처럼 나도 뭐 정치 탄압을 받았다 이런 거 없는 얘기 끌어내서 하지 마시고 룰라 대통령처럼 실용주의를 앞세운 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시면은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저 한겨레 기사는 좀 잘못됐네요. 하급식 재판부가 검찰과 공모에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했는데 저 예, 사실관계가 예, 예, 조금 더 잘못된 겁니다. 확인이 필요한 거고 예, 저도 요 기사를 보면서 네. 예,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확실히 다르다. 음. 왜 다르냐?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이 유죄라고 해갖고 파기환송한 거거든요. 룰라는 지금 대법원이 네.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은 음. 유죄야. 그런데 그 형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2심 재판부를 다시 정해서 해라, 결정해라 이런 네. 게 한 거지 대법원이 무죄를 인정해 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재판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달고 우리가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룰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하급 법원, 지방 법원에서 해서는 안 될 판결을 내렸으니까 무효화하고 만일 할 거면은 이 룰라의 뇌물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직 끝난 다음에 다시 재판하라고, 다시 수사해서 재판하라고 그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럼 그게 포인트네요. 예, 똑같은 네. 거예요. 이재명 그리고 대통령하고. 네. 그 룰라 집권 시기 그러니까 1차, 2차 집권 시기에 저도 브라질에 뭐 그 경제 호황이어서 출장을 좀 다녀오고 아, 했었는데 그랬군요. 그때 왜 좋았냐면 네. 원유 가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이 네. 됐는데 예. 브라질의 제일 큰 그 석유 회사가 페트로브라스라는 데예요. 페트로브라스가 그 인근 해안에서 광구가 막 개발되고 하고 그 석유값이 오르면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는 원유값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 재원을 바탕으로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룰라 대통령이 그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성과를 이룬 건 사실입니다만 그 저변에는 그때 당시에 그 특수성이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소년공 출신이다라는 공통점 외에도 공통점이 굉장히 많네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소년공 출신이다. 예.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판교라고 하는 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좀 호황된 도시의 덕을 봤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원유에 대한 그 특수 효과가 있었고, 네. 일단 마지막으로는 재판은 계속 계속 돼야 한다. 해야 한다. 요것도 지금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개헌까지 해서 아, 그렇죠. 연임까지 하면 그 얘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왜 나 갑자기 그 얘기까지는 네,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런 말이 시가 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네. 우리 기자, 우리 남은 인생 그 좌파 정권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아. 작가님, 제가 정중하게 경고드립니다. 이럴 때 이걸 딱 네네네. 아우, 갑자기 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룰라 대통령과는 그러한 공통점도 있다. 네, 요 얘기를 좀 하고. 그 우리가 지금 김혜경 여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그렇죠. 근데 되게 많이 해자되는 분은 있어요. 네. 네, 이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회자를 하고 계셔서. 자, 감독님 준비됐으면 오늘의 우픈 현실 웃고 갑시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띄워줘요. 네. 요즘에 이런 그 김부선 씨가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지금 수면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페북에서는 이런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3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페북에서요? 네. 어느 사람의 페북에서? 네, 특정인인데 제가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라서 네.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3만 명이 투표를 했고 좋아요만 8천 개가 붙었어요. 네, 지금 그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갈 때 우리 김부선 방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야, 95%가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화답하듯이 우리 김부선 씨도 직접 라방을 했어요. 근데 라방을 했는데 라이브 동시 접속자가요. 거의 한 10,000명에 육박을 했어요. 진짜. 네네. 근데 그 라이브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그이가 입국했어요. 야,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집권 보름차에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거 합성이 아니고 진짜 저렇게 붙인 거예요. 방을 김부선 하나 지역에서. 새로 마련한다면 우리 네네. 옛날에 왕들이 침소를 항상 그렇죠. 선택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 방을 만들면 안 될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거는 반대다. 아니 저는 뭐 제 3부속실 하나 만들어서 저분을 관리해야 돼. 잘못하면 저분 사고 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아니 제가 봤을 땐 저분이 굉장히 위험 인물이거든요. 저분이 거기가 지금 입국했어요. 아니 지금 거기가 출국했어요라고 하면 우리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저분이 또 실세인 줄 알고 줄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3부속실
만들고 네. 특별감찰관 2 둬가지고 저분 특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네. 썸네일 제목을 네. 기가 막히게 아, 달았네요. 본인이 달았어요. 본인이 다, 네. 네. 저희가 합성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야. 본인이 달았는데 저거는 그 누가 전문 작가나 이런 분이 진짜. 붙어 있지 않는 한, 그이가 입국했어요. 야, 진짜 무슨 이게 라방 제목이라면 여가 또 이름 같아요. 와, 믿을 수 굉장히 있는 네, 일입니까? 화끈했어요. 화끈했어요. 이야. 아니, 제가 저걸 어떻게 알았냐면, 네. 오늘 10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를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게 동접이 8,000명 넘게 갔다. 아니 지금 저 강훈식 비서실장님 이거 보시고 잘못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성과가 지금 김부선 씨 때문에 묻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빨리 지금 저 특단의 조치를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동태조사할 때도 했었잖아요. 네네. 동태조사 했을 때도 김부선 씨에게 우리가 장관직을 또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고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자님 되게 엄숙히 얘기하다가 중간에 터졌어요. 네, 요 정도로 웃고 넘어갈까요? 네, 요 정도로 웃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웃으셨다면, 우리 네. 솔직히 웃으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